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난 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연락을 끊고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요. 어쩌면 저 또한 영상에서 비슷한 조언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받은 정서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길은 혼란스럽고 지독히 외로우며 때로는 나 자신과 내가 겪은 현실마저 유심하게 만드는 안개 속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생략하고 넘어갔던 그 깊고 어두운 감정의 지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고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며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당신과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아마도 그 사람이 그리울 겁니다. 미치도록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바로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사람이 그립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당신은 깊은 수치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을 왜 그리워하는 걸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아는데 도대체 그것은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 다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통해 엮인 매우 비정상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 사람과 함께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짧은 행복의 순간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기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다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모든 시스템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 현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충분히 슬퍼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만약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환상, 당신이 꿈꿨던 미래의 당신 모습, 그 사람과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 믿었던 그 모든 미래에 대해 소리내어 우십시오. 당신이 약속받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도하는 것은 치유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이것은 회복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형제든 직장 동료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환상적인 미래를 약속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이 깨졌을 때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외로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단순히 그 사람 한 명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의 세계 전체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기했던 이상적인 모습, 당신이 그렇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가면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놓아버린 걸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 우린 정말 잘 맞았고 완벽했는데 당신의 뇌는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삶의 버전, 당신이 쌓고 있다고 착각했던 신기루 같은 미래입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잊어. 왜 아직도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은 당신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지쳐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회적인 고립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를 축소시키거나 끊임없이 사과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고요하고 텅 빈 공간, 그곳에서 바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불편하고 끔찍하게 느껴지더라도 부디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뎌내십시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겠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렸던 진짜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은 당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당신은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의 내 모습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텅 빈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 바로 재탄생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용 갑옷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의 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때로는 완벽하게 부서지는 것이 진정한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트리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복의 여정에서 당신은 수없이 많은 트리거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몇 달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약속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불쑥 날아온 문자 메시지 하나, 우연히 본 비슷한 물건, 혹은 스쳐 지나간 익숙한 향기 같은 아주 사소한 감각 하나가 당신을 순식간에 과거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과거의 특정 자극들을 위험 신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조차 당신의 뇌는 그 친절을 조종이나 위협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생존 모드가 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트리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리거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담담히 안아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다시는 트리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 깊숙이 닻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인간관계는 크게 변할 것입니다.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새로운 버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당신의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가 진정으로 내 편이고 누가 아닌지를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위험 신호를 훨씬 더 빨리 감지하게 되고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경험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관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시끄러운 관계보다 평화로운 고요함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도둑이 아니라 아늑한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 생애 처음으로 당신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고 당신의 필요와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전은 결코 진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의 진전은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모든 것을 자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절의 말을 내뱉고 나서 속이 울렁거리는 죄책감을 견디는 것, 혹은 과거의 당신이라면 스스로를 방치했을 시간에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는 것. 회복 과정이 항상 힘이 넘치고 강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새로운 당신을 만드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진전입니다. 회복의 과정, 과거의 나를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이 모든 여정은 신성합니다. 때로는 무섭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퇴보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이 상처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즉각적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유난히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에 대해 하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당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생존 모드로 과열되어 있던 당신의 신경계가 안정을 되찾고 하늘에 둥둥 떠 있던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땅에 발을 딛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착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이 과정에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지극히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험난한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빛나는 모습으로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난 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연락을 끊고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요. 어쩌면 저 또한 영상에서 비슷한 조언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받은 정서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길은 혼란스럽고 지독히 외로우며 때로는 나 자신과 내가 겪은 현실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안개 속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생략하고 넘어갔던 그 깊고 어두운 감정의 지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고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며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당신과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아마도 그 사람이 그리울 겁니다. 미치도록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바로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사람이 그립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당신은 깊은 수치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을 왜 그리워하는 걸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아는데 도대체 그것은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 다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통해 엮인 매우 비정상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 사람과 함께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짧은 행복의 순간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기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다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모든 시스템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 현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충분히 슬퍼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만약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환상, 당신이 꿈꿨던 미래의 당신 모습, 그 사람과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 믿었던 그 모든 미래에 대해 소리내어 우십시오. 당신이 약속받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도하는 것은 치유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이것은 회복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형제든 직장 동료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환상적인 미래를 약속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이 깨졌을 때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외로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단순히 그 사람 한 명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의 세계 전체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기했던 이상적인 모습,
당신이 그렇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가면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놓아버린 걸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 우린 정말 잘 맞았고 완벽했는데 당신의 뇌는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삶의 버전, 당신이 쌓고 있다고 착각했던 신기루 같은 미래입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잊어. 왜 아직도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은 당신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지쳐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회적인 고립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를 축소시키거나 끊임없이 사과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고요하고 텅 빈 공간, 그곳에서 바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불편하고 끔찍하게 느껴지더라도 부디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뎌내십시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겠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렸던 진짜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은 당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당신은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의 내 모습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텅 빈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 바로 재탄생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용 갑옷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의 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때로는 완벽하게 부서지는 것이 진정한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트리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복의 여정에서 당신은 수없이 많은 트리거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몇 달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약속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불쑥 날아온 문자 메시지 하나, 우연히 본 비슷한 물건, 혹은 스쳐 지나간 익숙한 향기 같은 아주 사소한 감각 하나가 당신을 순식간에 과거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과거의 특정 자극들을 위험 신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조차 당신의 뇌는 그 친절을 조종이나 위협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생존 모드가 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트리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리거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담담히 안아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다시는 트리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 깊숙이 닻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인간관계는 크게 변할 것입니다.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새로운 버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당신의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가 진정으로 내 편이고 누가 아닌지를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위험 신호를 훨씬 더 빨리 감지하게 되고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경험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관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시끄러운 관계보다 평화로운 고요함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도둑이 아니라 아늑한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 생애 처음으로 당신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고 당신의 필요와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전은 결코 진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의 진전은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모든 것을 자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절의 말을 내뱉고 나서 속이 울렁거리는 죄책감을 견디는 것, 혹은 과거의 당신이라면 스스로를 방치했을 시간에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는 것. 회복 과정이 항상 힘이 넘치고 강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새로운 당신을 만드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진전입니다. 회복의 과정, 과거의 나를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이 모든 여정은 신성합니다. 때로는 무섭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퇴보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이 상처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즉각적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유난히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에 대해 하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당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생존 모드로 과열되어 있던 당신의 신경계가 안정을 되찾고 하늘에 둥둥 떠있던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땅에 발을 딛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착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이 과정에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지극히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험난한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빛나는 모습으로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난 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연락을 끊고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요. 어쩌면 저 또한 영상에서 비슷한 조언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받은 정서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길은 혼란스럽고 지독히 외로우며 때로는 나 자신과 내가 겪은 현실마저 유심하게 만드는 안개 속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생략하고 넘어갔던 그 깊고 어두운 감정의 지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고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며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당신과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아마도 그 사람이 그리울 겁니다. 미치도록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바로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사람이 그립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당신은 깊은 수치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을 왜 그리워하는 걸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아는데 도대체 그것은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 다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통해 엮인 매우 비정상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 사람과 함께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짧은 행복의 순간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기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다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모든 시스템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 현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충분히 슬퍼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만약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환상, 당신이 꿈꿨던 미래의 당신 모습, 그 사람과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 믿었던 그 모든 미래에 대해 소리내어 우십시오. 당신이 약속받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도하는 것은 치유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이것은 회복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형제든 직장 동료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환상적인 미래를 약속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이 깨졌을 때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외로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단순히 그 사람 한 명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의 세계 전체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기했던 이상적인 모습, 당신이 그렇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가면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놓아버린 걸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 우린 정말 잘 맞았고 완벽했는데 당신의 뇌는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삶의 버전, 당신이 쌓고 있다고 착각했던 신기루 같은 미래입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잊어. 왜 아직도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은 당신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지쳐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회적인 고립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를 축소시키거나 끊임없이 사과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고요하고 텅 빈 공간, 그곳에서 바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불편하고 끔찍하게 느껴지더라도 부디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뎌내십시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겠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렸던 진짜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은 당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당신은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의 내 모습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텅 빈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 바로 재탄생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용 갑옷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의 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때로는 완벽하게 부서지는 것이 진정한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트리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복의 여정에서 당신은 수없이 많은 트리거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몇 달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약속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불쑥 날아온 문자 메시지 하나, 우연히 본 비슷한 물건, 혹은 스쳐 지나간 익숙한 향기 같은 아주 사소한 감각 하나가 당신을 순식간에 과거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과거의 특정 자극들을 위험 신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조차 당신의 뇌는 그 친절을 조종이나 위협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생존 모드가 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트리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리거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담담히 안아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다시는 트리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 깊숙이 닻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인간관계는 크게 변할 것입니다.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새로운 버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당신의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가 진정으로 내 편이고 누가 아닌지를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염 신호를 훨씬 더 빨리 감지하게 되고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경험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관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시끄러운 관계보다 평화로운 고요함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도둑이 아니라 아늑한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 생애 처음으로 당신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고 당신의 필요와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전은 결코 진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의 진전은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모든 것을 자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절의 말을 내뱉고 나서 속이 울렁거리는 죄책감을 견디는 것, 혹은 과거의 당신이라면 스스로를 방치했을 시간에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는 것. 회복 과정이 항상 힘이 넘치고 강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새로운 당신을 만드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진전입니다. 회복의 과정, 과거의 나를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이 모든 여정은 신성합니다. 때로는 무섭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퇴보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이 상처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즉각적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유난히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에 대해 하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당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생존 모드로 과열되어 있던 당신의 신경계가 안정을 되찾고 하늘에 둥둥 떠 있던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땅에 발을 딛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착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이 과정에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지극히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험난한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빛나는 모습으로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난 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연락을 끊고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요. 어쩌면 저 또한 영상에서 비슷한 조언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받은 정서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길은 혼란스럽고 지독히 외로우며 때로는 나 자신과 내가 겪은 현실마저 유심하게 만드는 안개 속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생략하고 넘어갔던 그 깊고 어두운 감정의 지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고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며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당신과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아마도 그 사람이 그리울 겁니다. 미치도록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바로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사람이 그립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당신은 깊은 수치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을 왜 그리워하는 걸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아는데 도대체 그것은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 다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통해 엮인 매우 비정상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 사람과 함께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짧은 행복의 순간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기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다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모든 시스템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 현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충분히 슬퍼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만약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환상, 당신이 꿈꿨던 미래의 당신 모습, 그 사람과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 믿었던 그 모든 미래에 대해 소리내어 우십시오. 당신이 약속받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도하는 것은 치유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이것은 회복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형제든 직장 동료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환상적인 미래를 약속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이 깨졌을 때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외로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단순히 그 사람 한 명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의 세계 전체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기했던 이상적인 모습, 당신이 그렇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가면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놓아버린 걸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 우린 정말 잘 맞았고 완벽했는데 당신의 뇌는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삶의 버전, 당신이 쌓고 있다고 착각했던 신기루 같은 미래입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잊어. 왜 아직도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은 당신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지쳐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회적인 고립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를 축소시키거나 끊임없이 사과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고요하고 텅 빈 공간, 그곳에서 바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불편하고 끔찍하게 느껴지더라도 부디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뎌내십시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겠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렸던 진짜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은 당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당신은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의 내 모습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텅 빈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 바로 재탄생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용 갑옷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의 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때로는 완벽하게 부서지는 것이 진정한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트리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복의 여정에서 당신은 수없이 많은 트리거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몇 달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약속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불쑥 날아온 문자 메시지 하나, 우연히 본 비슷한 물건, 혹은 스쳐 지나간 익숙한 향기 같은 아주 사소한 감각 하나가 당신을 순식간에 과거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과거의 특정 자극들을 위험 신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조차 당신의 뇌는 그 친절을 조종이나 위협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생존 모드가 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트리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리거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담담히 안아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다시는 트리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 깊숙이 닻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인간관계는 크게 변할 것입니다.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새로운 버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당신의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가 진정으로 내 편이고 누가 아닌지를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염 신호를 훨씬 더 빨리 감지하게 되고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경험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관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시끄러운 관계보다 평화로운 고요함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도둑이 아니라 아늑한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 생애 처음으로 당신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고 당신의 필요와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전은 결코 진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의 진전은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모든 것을 자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절의 말을 내뱉고 나서 속이 울렁거리는 죄책감을 견디는 것, 혹은 과거의 당신이라면 스스로를 방치했을 시간에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는 것. 회복 과정이 항상 힘이 넘치고 강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새로운 당신을 만드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진전입니다. 회복의 과정, 과거의 나를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이 모든 여정은 신성합니다. 때로는 무섭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퇴보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이 상처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즉각적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유난히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에 대해 하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당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생존 모드로 과열되어 있던 당신의 신경계가 안정을 되찾고 하늘에 둥둥 떠 있던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땅에 발을 딛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착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이 과정에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지극히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치유될 것.